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5회 시험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회에서의 쟁점은 점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취득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다음 시간에 취득시효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취득시효 요건 중에서 점유의 요건, 특히 자주점유의 요건, 점유의 태양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점유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당 부분 취득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취득시효를 부분을 미리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1문의 1,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의 1번 문제, 일단은 공통된 사실관계에서는 X 토지는 갑의 소유이죠. 그 다음에 Y 건물은 을의 소유입니다. 이제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뒤에 문제들이 쭉 나가는 거죠. 원래 실제 문제들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점유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각각의 문제들의 사실관계가 독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제 X토지는 갑의 소유였고 Y 건물은 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A와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소유자 명의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와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은 A가 자신이 사실은 X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사정에 따라서 갑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A는 X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을은 모른 상태에서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1991년 2월 1일 날 X 토지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X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92년 5월 1일 날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습니다. 어차피 Y 건물을 짓기 전부터 을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Y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확실히 토지를 점유하겠지만은 그 전부터 토지를 점유해 왔던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근데 아직 이제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전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X 토지를 점유하게 된 시점이 91년 2월 21일이니까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언제인가요? 첫날이니까 첫날 빼고 초일 불산입해서 2월 2일 날부터 기산이 되니까 20년 뒤인 2011년 2월 1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인도를 2013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언제예요?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3년 4월 1일 날 매도하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1년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이나 아니면 그때쯤 인도를 했겠죠. 그래서 을과 병은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병에게 X토지와 Y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병은 을을 대비하여 갑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여기 질문은 한 가지지만 사실 그 전 단계로서 이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병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병은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전 점유자의 점유가 91년 2월 1일 날이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게 2011년 2월 1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 2월 1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된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병이 승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다만 취득시 완성 당시, 즉 2011년 2월 1일 당시에 점유자인 을이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을이 병한테 넘겼으니까요. 병한테 양도했으니까 이 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병이 직접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병이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즉 을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A가 권한이 없는 자였죠. X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고 사실상 명의를 갑한테 두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X의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을이 처음부터 그 매매 계약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에 의해서 X 토지를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자체가 나중에 이제 무효임이 밝혀졌다고 해서 을의 소유의 의사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을이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과 A와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A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사후에 밝혀진다고 해서 처음에 소유의 의사로 시작했던 점유의 태양이 타주 점유로 바뀌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역시 갑의 소유였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을의 소유였는데, 그런데 을은 무권 대리인인 B,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B한테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권 대리인가 되니까 효력이 없는 상황이죠. 표현대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표현대리 요건을 갖췄으면 당연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될 건 없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무권 대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이제 을이 목적물을 점유 개시한 시점은 1991년 2월 1일 날이 되겠죠. 그래서 1991년 2월 1일 날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2년 2월 1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그런데 갑이 C한테 3분의 1 지분을 처분을 했죠. 그 처분한 시점이 언제예요? 처분한 시점이 점유한 사실을 모른 채 2012년 3월 10일 날 C한테 3분의 1 지분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는 언제 있었어요? 2012년 3월 20일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런데 갑이 C한테 3분의 1 지분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C는 3분의 2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한 거죠. 이전 등기를 한 거였죠.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C한테 3분의 1만을 팔았는데 3분의 2에 대한 이전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이 3분의 2 등기 중에서도 3분의 1 지분은 유효하지만은 3분의 1 지분은
무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3분의 2가 다 이루어졌는가 상관없이 여전히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C는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갑은 3분의 2 지분권자가 됩니다.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을이 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바잖아요. 자, 따라서 취득시효 요건을 갖췄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되는데요. 자,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은 지금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년간 점유로 했으니까 소유의 의사로 입증했다, 자주점유라고 하는 점은 입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B가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즉 B가 무권대리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즉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B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을이 B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B가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바뀌었다.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계속 추정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20년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 2011년 2월 1일 날이 되겠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처분행위가 있었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C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 C가 취득한 지분이 얼마예요? C는 X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게 아니라 3분의 1 지분만을 취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3분의 1 지분 범위만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요.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X토지의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C가 3분의 1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했고 3분의 1 지분은 무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C가 3분의 2 지분권자라고 기재가 돼 있을 텐데, 지분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자, 3분의 2 지분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C 지분이 3분의 1인 유효고 3분의 1은 무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을은 취득시효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만 을이 소유자로 인정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 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당연히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3분의 2를 청구할 수 있죠. 3분의 2 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미 3분의 1 지분은 C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거고, C한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을은 갑한테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을의 명의로는 3분의 1 지분만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C 명의의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3분의 1만큼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갑이고 그 다음에 C 지분의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는 무효니까 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지분 이전 등기 3분의 1 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한 3분의 2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C에 대해서 갖고 있는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의 명의로 3분의 2 지분을 다 돌려놔야 되겠죠. 3분의 1 지분을 마저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이 D로부터 Y 건물을 상속을 받은 거였죠.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건데 D는 언제 건물을 축조를 했냐? 1985년 8월 1일부터 건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Y 건물 신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건물을 질 당시에 그 옆에 Z 토지가 있었는데 그 정소유의 이 Z 토지는 정소유입니다. X 토지는 당연히 갑소유죠.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측량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Z 토지를 약 70제곱미터 가량을 침범해서 건물이 건축이 된 겁니다. 요 건물이 이제 Y 건물이에요. Y 건물인데 Y 건물이 Z 토지에 약 70제곱미터 정도를 침범을 해서 건축이 된 겁니다. 요 침범한 부분을 C 토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점유한 부분을 그 C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C 토지 Y 건물을 이제 짓고 사용해 왔죠. 자, 그런데 D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무단으로 이제 C 토지 부분을 점유한 거죠. 건물을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이를 모르는 을은 D의 사망 후에 이를 상속받아서 이제 을은 D를 상속받아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을이 Y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자 Y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70제곱미터 C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일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정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건물이 그 D가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C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은 1985년 8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신축에서 건물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결과적으로 D가 Z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985년 8월 1일 시점부터 취득시효가 진행이 돼서 그럼 20년이 흘렀으니까 2005년 8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상속받은 건 언제예요? 상속받은 거는 95년 6월 1일 상속받은 거죠. 을이 상속받은 시점은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은 1995년 6월 1일 이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2005년 8월 1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겠죠. 완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과연 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점유는 D에서 을로 이전된 거잖아요. 점유가 이전된 건데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을이 자신만의 점유를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D의 점유를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D의 점유는 어떤 점유이냐? D의 C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한이 없이 자기가 권한이 없이 그
C 토지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단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악의의 무단 점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인정이 안 되죠. 소유의사라는 부분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죠.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게 되니까 D의 점유는 어떤 점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의 점유는 이거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D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한다면은 D의 점유를 승계한 을의 점유도 역시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을은 자신이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95년 6월 1일이고, 자신이 이제 점유한 시점이 20년이 넘잖아요. 자신이 점유한 시점조차도 20년이 넘지만은, 그렇지만은, 을은 자신의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시점부터 자신이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D는 점유의 승계에 따른 분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D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은 역시 을도 D 때부터 계속 타주 점유를 해온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을의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3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잠깐 3번 문제에서 이제 D가 무단으로 건축한 것 자체가 악의 무단 점유냐라고 하는 것. 즉, 무단으로 점유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읽어봐도 이게 이제 악이라는 부분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데, 경계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특별히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C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C 토지 부분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악의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악의의 무단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X토지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을이 갑에게 X토지를 매도했던 겁니다.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지만은 여전히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시점은 90년 4월 1일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90년 4월 1일 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을의 상속인인 무가 상속 점유를 승계하였는데 점유를 승계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2005년 7월 1일 시점에서 점유가 승계됩니다. 자, 취득시효 문제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점유 승계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속인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여전히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상속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자, 그리고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도 역시 사망을 해서 갑의 상속인인 E가 X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를 그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추셨으니까 2013년 8월 1일 날 무는 을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 무의 청구에 대해서 E가 주장한 건 뭐예요? E가 주장한 건 첫 번째 주장한 건 뭡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타주 점유이니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두 번째, 을의 점유를 승계한 무의 점유도 타주 점유라고 주장한다. 이제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으니까 을의 점유를 승계한 무의 점유도 타주 점유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무의 점유, 을의 점유도 타주 점유이니까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무의 점유도 타주 점유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는 뭐라고 이의 주장에 대해서 무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무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을의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매매 계약에 대한 증거가 없다. 타주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두 번째,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하더라도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했으니까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언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을이 사망해서 무가 점유를 승계한 시점이 2005년 7월 1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 이게 언제예요?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언젠가요?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갑이 사망하고 지금 이의 명의로 상속이 이루어진 게 2005년 7월 1일 날이고요. 지금 여기 좀 잘못됐네요. 이게 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2005년 이걸 지울게요. 2005년 7월 1일 날 승계한 것은 이게 무의 점유가 아니고요. 이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무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은 언제예요? Y 건물을 건축하였고 1992년 6월 1일 을이 사망하자 무가 점유를 개시한 거는 1992년 6월 1일 날이 되겠죠. 이가 점유를 취득한 날은 이가 상속을 받은 날은 2005년 7월 1일 날이었고요. 그러니까 1992년 6월 1일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2012년 6월 1일 날이 되겠죠. 이때 20년이 경과했으니까 비록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하더라도 무가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나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 매매 계약에 대한 입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타주 점유를 바뀔 이유도 없다. 두 번째는 내가 20년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나의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가 뭐라고 주장을 했죠. 다시 또 이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난 거고 심리 결과를 살펴볼게요, 한번. 자, 심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심리 결과는 뭐예요? 심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매매 계약 체결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무는 갑이나 이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적이 없다. 무는 갑이나 이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심리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무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이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매매 계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은 을의 점유도
타주 점유로 될 이유가 없겠죠. 을이 갑한테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서 갑으로 있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당연히 등기 원인도 매매로 기재가 돼 있었겠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이 입증이 안 됐으면은 뭘로 돌아가야 돼요? 추정력에 의해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갑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을이 입증을 해야 갑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을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음을 을이 입증해야 되죠. 추정력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매매 계약의 체결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버리면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람, 즉 을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 사안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력으로 인해서 매매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되겠죠. 이제 소유권을 매도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이의 주장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의 주장은 매매계약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없으니까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의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또 무는 어떤 주장을 했어요? 내가 20년간 을이 타주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20년간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가 또 인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또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무는 갑이나 이에게 소유자에게 자신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적도 없죠. 표시한 적도 없으니까 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될 이유도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무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이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이 4번 문제였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점유를 계셨는데 역시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을은 91년 2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게 수차에 걸쳐 X 토지,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다가 자, 그런 상황에서 2013년 4월 1일 날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첫 번째 두 가지 병합을 한 거죠. 첫 번째 주의적 청구는 뭐냐면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요. 혹시 매매 계약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의뢰 청구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갑은 주장하기를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를 주장했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매매 계약에 따른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지만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입증이 안 됐으니까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는 아닌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주장은 또 뭐냐면은 X 토지의 점유를 둘러싼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므로 을의 점유는 평원 공연한 점유가
공연한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거죠. 자, 심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을은 갑으로부터 엑스토즈를 매수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체결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거죠. 매매 계약이 입증이 되지 않은 건 맞죠. 자, 여기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등기의 추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하였다면은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을의 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주 점유의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갑과 을 사이에 그 뭐 매매 계약이라든지 적법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권한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죠. 그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갑의 주장은 맞지 않죠.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고 매매 계약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을의 점유는 역시 자주 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을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이 을에게 수차에 걸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평온하지 않은 점유나 공연하지 않은 점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쟁점 정리할 때 설명을 했었죠. 왜냐하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폭한 행위를 써가지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거를 이제 평온하지 않은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연하지 않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은비, 그러니까 몰래 점유를 개시한 걸 은비에 의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평온하냐 공연하냐라고 하는 것, 갑이 을한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점유를 취득하거나 또는 몰래 점유를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Y 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평온하지 않은 점유가 되거나 공연하지 않은 점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주장도 타당하지 않죠. 즉 취득시효에 관련된 갑의 주장은 맞지 않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갑의 주장은 맞지만은 취득시효와 관련된 갑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시효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한 가지만 더 거기 이제 해설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한 것 자체는 이거는 평온 공연한 점유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Y 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반환을 한 것은 이거는 시효 중단 사유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시효 중단 사유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시효 중단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구두에 의한 최고에 의한 시효 중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그래야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별도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했고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도 취득 시효 기간이 중단됐다, 시효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별도로 펼치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상황에도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중단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문의 2를 살펴봤고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1문의 2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건물의 소유자는 A였는데요. A는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습니까? X건물을 갑한테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갑한테 임대를 해주고 이제 이게 임차인이 되는 거죠. 갑이 임차인, A는 임대인. 자, 그런데 갑이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A한테 부탁을 해서 X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X건물에 대해서 B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갑이 B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는 X 건물에 대해서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이 경매 절차에서 누가 취득하였냐? 결과적으로 을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지금 갑이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집행을 통해서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볼링장 시설로 인한 X 건물의 가치 증가분, 즉 유익비 상당액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용이 될 것인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갑과 원래는 이제 임대인과 이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일 텐데 지금 갑과 을 사이, A와 갑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 관계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계약 관계 기초에서 사실은 갑은 A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한테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면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A와 갑 사이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이 경우처럼 이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갑이 을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관계의 기초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비용이 정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제3자한테 회복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제3자 회복자에게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의 결과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을이 X를 반환받았잖아요. 을이 X를 반환받았는데 약간 좀 문제를 변경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을이 X를 반환받은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X를 반환받은 게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을이 X를 반환받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즉, 이제, 아직 그 목적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 갑이 X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락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거고요. 사후적으로 지금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환 청구를 할 텐데 그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유익비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행위항변 같은 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을이 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갑은 을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항변 사유로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A를 상대로 해서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상 회복의 특약이 있으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 이 사안에서 갑이 A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그럼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어떤 채권이 돼요? X 건물과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갑이 X라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유치권의 발생 요건들이 충족이 되죠. 목적물로부터 채권이 발생하고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X라는 목적물은 또 갑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유치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유치권을 취득을 하게 되니까 갑이 을에게 비혼상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갑은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취득하니까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유치권의 내용은 뭘까요? 유치권의 내용은 내가 A로부터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당신한테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유치권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즉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A로부터 유익비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X를 반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치권에 대한 항변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갑은 을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갑은 A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제 담보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취득하고 그 유치권을 을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은 그럼 법원은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자, 이 경우에 만약에 갑이 을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은 법원의 판단은 주문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 주문은 갑은 을로부터 유익비가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유익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X 건물을 을에게 반환하라. 자, 이런 식의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갑은 A로 잠깐 여기서 잘못됐네요. 갑은 A가 아니라 갑은 A가 되겠죠? 네. 갑은 A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될 때 그 유익비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X 건물을 을에게 반환하라. X 건물을 을에게 반환하라. 이런 식의 주문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는 이미 을이 그 인도명령 청구를 통해서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안에서 사안을 좀만 바꿔서 을이 목적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갑이 을한테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의 항변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법원이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 사안에서 을이 이제 그 갑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을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마침 이제 그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요 권리와 그 다음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또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문제는 또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또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또 이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갑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상계해버리면은 최소한 갑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상계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은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잖아요. 근데 이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을이 아니라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계가 되려면은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채권과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채권과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을이 상계,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상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1-1문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간단해졌는데, 만약에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제와 또는 경락인이,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채권을 가졌을 때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5회 사례 문제 풀이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